예, 집중 분석 오늘은 월간 한지영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.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예, 원래 월말에 모시는데 네. 1월에 못 나오셨네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중간한 이제 중간 시기에 좀 나왔습니다. 네. 예, 2월 딱 시작됐는데 네. 예, 월간 한지영 못 듣고 해서 약간 찝찝했습니다. 네. 오늘 예, 좋은 전략 챙겨주시기 네. 바랍니다. 요즘 우리 시장이 즐거운 왕따를 당해요. 그렇죠. 예. 가끔씩 이런 거 당해줘야죠. 그동안에 그럼요. 불행한 왕따 많이 당했었는데. 예, 그동안 서러운 왕따였는데 이번에는 좀 기분 좋은 왕따. 네. 디커플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상대적 강세가 2월 들어서 다시 나오고 있는데 시장 매크로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? 뭐 우리나라는 그 매크로 상황이랑 그냥 신경 안 쓰면서 2월 달에 지금 계속 올라갔는데 예.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한국 증시 할 때 매크로 봐야 되냐라는 좀 질문들도 저도 종종 심심치 않게 받습니다.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매크로 환경이 덜 나빠져야지만 시장에서도 좀 약간 인내심과 예. 포용력과 수용성들이 강해져요.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잇따라 쇼크 나면서 뭐 연준 3월 금리나 물 건너 갔으니까 이것도 유동성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저는 애당초 3월에는 물이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냥 금리 인하가 상반기 때 한다라는 전제만 훼손되지 않으면은 시장은 그거 가지고서도 돈은 앞으로도 하반기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들어올 거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있어서 그 관점이 좀 그 포용력이 높아지겠죠. 저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매크로랑 무관하게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뭐 연준 인사들 발언 또 이번 주에 있을 1월 FOMC 의사로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보면은 FOMC 완전 묻힐 것 같던데요.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. 그렇죠. 의사록은 묻히겠죠. 예.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AI랑 저 PBR 간 또 알력 다툼은 조금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매크로를 아예 우리 배제하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. 예, 이것도 그래도 한켠으로는 봐야 한다 주셨기 때문에 매크로 어떤 걸 봐야 되는 건가요? 뭐 이번 주 말씀하셨던 대로 FOMC 의사록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중간중간에 뭐 유가의 데이터나 아니면 금리에 대한 변동성들 유가. 이것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예. 뭐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되게 장기적인 일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이제 3월 중순에 발표되는 2월달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. 한국 사실은- 증시 입장에서는 3주 정도면 되게 초장기 시각이잖아요. 아, 초장기예요, 그쵸. 3주면? 네, 그래서 저는 좀 아하,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자꾸 미국 물가를 봐야 돼요. 미국 그쵸. 물가. 원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메인이긴 한데 이번에 PPI 공급자 물가 지수가 갑자기 튀어서 네. 뜨겁게 나와서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매 물가, 소매 물가인데 그쵸. 도매 물가가 튀니까 보통은 시차 한 3개월이라고 하잖아요. 그쵸. 선행 3개월이라고 보니까. 이 CPI가 튀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. 이게 튀는지 계속 우리가 째려봐야 한다를 매크로 관점으로 보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그 시속 게임 저 PBR주와 AI의 알력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? 둘 다 가져가는 게 사실상 편하긴 하긴 한데 네. 저 PBR이랑 AI랑 거의 뭐 50대 50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편하긴 한데 예. 살짝 좀 비겁하잖아요. 그러니까 한쪽에 좀 쏠려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비겁하진 않아요. 아, 그렇죠. 양쪽 다, 네. 예. 뭐, 둘 다 괜찮으면 자신 다 없으면 가지고 반반이라고 가야죠. 이야기들 반반. 많이 하니까 네. 저도 그 반반 전략도 좋기는 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저 PBR주 오늘도 뭐 지주사나 뭐 자동차 중심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긴 한데 네. 이게 이번 주 내내 쉼없이 올라간다라고 보장은 할 수는 없잖아요. 또 행여나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다들 이미 기대치는 높아 있는 상태인 만큼 예. 실적 발표 나면 세론이 나면서 우리나라 AI주도 좀 주가가 흔들릴 여지가 있겠지만 반대로 서프라이즈 이상의 실적을 보여줄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냥 반반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하나만 잡고 그냥 예. 빠지더라도 버티면서 다음 차례 오는 이 순서를 기다려지는 것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짬짜면도 좋아하고 양념 반, 후라이드 반, 그쵸. 치킨도 좋아하고 그래서 좋은데
그런 걸 선호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네. 뭐 51대 49라고 조금이라도 더 키우는 쪽이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? 개인적으로? 저는 이번 주에 한정에서는 저 PBR 쪽들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저 PBR주도 분류가 좀 있습니다. 그쵸. 뭐 어디에 옥석 가리기 주목을 해야 돼요?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 대체 옥을 언제까지 닦아야지 좀 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다들 이제 막 계속 선별해야 된다. 예. 2월달 내내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옥석을 가릴 거는 저는 조금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지난주 이후부터 부각을 되고 있던 이제 업종들이 있잖아요. 예. 은행과 자동차, 증권 이 세 개 업종이 사실상의 이제 옥석 가릴 만큼 가리는 시기에서 예. 그 빛을 오래 발할 수 있는 애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뭐 자동차주 뭐 주가 지주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살짝 조금 탄력이 덜 하긴 하지만 예. 은행도 마찬가지고 예. 결국에는 이들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발표되는 밸류 프로그램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굳이 포지션 줄이지 않고 차익 실현도 좀 미뤄뒀다 하시고 그 다음 주 이후에 좀 포지션 변경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증권은 웬만한 종목 다 신고가긴 한데 네. 아직 지금 내릴 때는 아니다. 그쵸, 뭐 뛰어내릴 거래대금 때는 증가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같이 예. 실적이랑 엮어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조금 그 답은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전거래일에도 자동차, 은행, 그쵸. 증권 담더라고요. 네. 보겠습니다. 긍정적으로 보셨고 AI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핑퐁핑퐁해요. 네.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이것도 피킹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. 네. 그 전략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? 그렇죠. 뭐 그 피킹의 시점은 아마도 이제 수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예. 엔비디아 저도 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지금 주가가 $700 넘어갔고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하려면은 예. 향후 10년 동안에 영업이익률이 대략 50% 넘어야 되더라고요. 매년마다. 이익률이 예. 와, 그게 가능할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반도체 팔아서 100원 팔아서 50원 남겨야 그쵸.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크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예. 게 그래도 시장이 엔비디아나 AI주들이 주가가 주목하고 계속 네. 주가 버티는 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해 그 메인 테마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밸류에이션 높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동의는 매크로 환경이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시장의 돈은 앞으로 들어올 거다. 이러한 전망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고 네.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매크로 환경들을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도 바로 고관에서 인심이 나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. 엔비디아 실적 뭐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뚜껑 열어봐야지 알죠. 그래도 예. 전반적으로 기대감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일 뿐 실적 자체는 좋아지고 이쪽 산업의 성장을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뭐 제가 50대 50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AI 주식들에 대해서 비중 그렇게 줄일 필요는 없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. AI 비중 줄일 필요가 없다의 대상이 네.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 AI 관련주들 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같이 이제 대형 반도체주가 반도체. 있는 반면에 그 아래서도 뭐 그 코스닥에서 좀 득세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. 예. HPSP라든가 그런 데 쪽도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주식들은 저는 뭐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, 반도체 밸류에이션, 반도체 밸류 체인들도 다 네. 괜찮다고 보셨고 요즘 뭐 조정을 받기는 하는데 여전히 시세 주지 않았다. 네. 이런 쪽으로 맞춰주고 계십니다. 소프트웨어 쪽은 어떻게 보세요? 플랫폼 쪽 말씀하신 건가요? 아니요, 뭐 번역 AI나 네. 요즘 뭐 소라 때문에 언어. 약간 예, 네. 예. 그것도 뭐 관심을 끌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조금 나중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네, 아직이에요. 온디바이스 쪽이 그래도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. 네.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 네. 어떤 종목이죠? 제가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. 회사의 컴프로승을 받지 못하는 그렇군요. 바람에 종목을 따로 못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, 저는 이제 분류가 궁금해서 질문을 네. 드린 건데 추천주가 아니라 그것도 네. 안 돼요. 그래서 약간 알겠습니다. 좀 조심스럽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우리 온디바이스 AI라고 치면은 이제 테마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굉장히 근데 구체적으로 반도체 힌트를 주신 겁니다. 자, AI 말고 그 외에 그럼 볼만한 플러스 알파 섹터를 꼽자면 저도 그냥 오늘 아침에 조금 외신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좀 떠올린 건데 그래서 여기다 좀 질문에다도 적어드린 측면도 있는데 그 중국 관련주들은 이번 주 중국 증시 개장과 맞물려서 한번 트레이딩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유럽 쪽 증시를 사자는 이야기가 해외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게 왜 유럽을 사야 되냐라고 하니까 중국이 좋아지니까
그러면 중국 사면 되지 왜 유럽을 사냐? 이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예. 중국은 뭐 증시 반등하고 경제도 좋아지긴 한데 여전히 자본 유출입 측면에서 불안정한 측면도 있고 완전히 경기가 폭발적인 성장을 다시 반등할 것이라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어차피 중국도 경기 살아나면은 그 소비 여력이 높은 계층들 위주 살아나니까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유럽의 명품 주식들 이쪽을 사면 유럽 증시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들의 사전 논리거든요. 그 LVMH 그쵸. 같은 그런 명품주가 이미 신고가 가면서 그쵸. 유럽 증시를 다 네. 끌고 가는 양상인데 그쪽으로 이게 계속 조금 더 가자라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조금 예. 익스포저가 높은 이제 관광이나 뭐 엔터, 레저 예. 이쪽 테마 업종도 있잖아요. 여기도 최근에 좀 소외를 받은 측면이 있는데 이거 이번 주 중국 증시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번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, 의외의 포인트입니다. 네. 관광, 엔터, 레저, 이 중국 노출도가 있는 네. 종목으로 옥석 가리기. 예, 투자의 아이디어였습니다.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.